자,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224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이것도 잘 나오는 파트죠. 보겠습니다. 시공자의 선정, 간단하지만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시공자 선정, 시공회사를 잘 선정해야 그 아파트가 LG, GS자이, 또 삼성을 의미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다랍니다. 할 때도 법적인 어떤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일 때는요.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 총회입니다.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 총회 전체 조합원이 다 보는 가운데서입니다. 다 보는 가운데서요. 경쟁 입찰로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다 모인 가운데서 경쟁 입찰로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이하인 조합일 때는요. 총회에서 뽑습니다. 뽑는데 하긴 해도요.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그래서 100명 이하인 조합일 때는 총회에서 선정하는데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때는요, 조합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 시행가겠죠. 5년 동안 준비해서 사업 시행 신청합니다. 요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요것을 받은 이후에 선정한다. 이게 또 흘러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사업 시행인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했다는 이 사실을 발표 고시하고 난 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 시행 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인가지만 시장 군수가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난 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또 흘러가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주민 대표회의나 소유자 전체 회의 등입니다. 주민 대표회의 등에서 경쟁 입찰로서 선정해서 추천한 자 있다면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 이게 선정해야 된다. 이게 또 나온 상이죠. 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26번입니다. 26번 보세요.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면요. 1번 조합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다. 해서 1번지만 맞습니다.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선정한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이유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X입니다. X고요. 5번 이 경우도 주민대표에서 추천한 자를 또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5번도 이제 맞다 보십시오. 같은 문제가 27번입니다. 풀어보십시오.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이제 28번 볼까요? 28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기억 보시면 정비개발시설 양호할 때 하는 사업이 여러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기억 많네요. 보시고요. 리언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 아시죠?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이죠. 그래서 3분의 2는 없죠. 그래서 리언 X네요. 보시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재입주하는 분들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릅니다. 리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곧 뒤에 나올 겁니다. 배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 지구 S의 재건축은 이전 금지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X입니다. 그래서 리언과 리얼이 X고 기억과 이것이 맞네요. 그래서 보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건축 하세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만 다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요. 그래서 하나 속에 전부 다 보면 어떤 요건,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법, 또 기타 시행 특례 쫙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다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9문제. 주택 재건축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라면요. 구역 안에 있는 바로 그죠? 건축물 소유자 및 동시에 부속 토지를 같이 소유한 자들이 이미 포함된다 했었죠. 그래서 바로 1번 보이면 또는 분리 안 되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구역 안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같이 소유하는 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표현 적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죠. 1번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요거 할 때만 보통 모든 사업은 구역 딱 정해진 내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죠. 그래서 2번님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X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항상 모든 조합,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꼭 합니다. 모든 조합은 설립 인가 받는다. 설립 신고하는 조합 없습니다. 설립 인가 받는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죠. 4번입니다. 자, 보시면 조합원지죠. 조합원지는 항상 이전할 수가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해서 신고하면 조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요 재건축은 이전할 때 보시면 이것이 투기 과열 지구란 요 장소 안에 있을 때는 이전할 수 없다. 금지하죠. 그 외에는 이전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재건축 할 때 보시면 안전진단 시죠. 안전진단 합니다. 요 안전진단 할 때 실시할 때 비용은 원칙적인 비용 부담은 시장 군수가 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시도가 아닙니다. 해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30번 문제. 이것도 나온 적이 있는 기출 문제죠. 설립 동의입니다. 동의해서요. 요 설립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아직 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요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할 때 방법이 무엇이냐면 철회할 때 개인이 철회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상대방, 즉 설립 추진입니다. 추진이 상대방은 추진입니다. 추진이에다가 그 사실을 또 보시면 통지를 합니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철회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도 같이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서를요. 이 철회서도 보시면 지장 마련하고 이제 인감면 지장 찍고 사본 첨부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송해야 됩니다. 발송은 딱 해야 돼요. 발송한 팀이 양쪽에 공이 다 같이 발송한 팀이 만약에 3월 원래 발송은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무실 옮겨가지고 받은 날이 3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3월 10일 받았다. 그런데 시장군수는 3월 6일 날 접수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원에서 상대방한테 확인 서면을 또 재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지. 만약에 이때 3월 8일 날 통지를 했다고 간정하겠습니다.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때입니다. 요 철회서를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받은 시점이 10월 3일, 3월 10일.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발송한 시점이 3월 8일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 철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3월 9일 날 설립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3월 8일 날 철회했으니까 빼야 된다. 이 말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사업 시행 절차 순서는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잘 나오지만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그다음 사업 시행자, 조합 등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실행인가 신청,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까지 되어 오시면 이제 착수 철거한다. 그 다음에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토지 분할가, 대지 확정 청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른편입니다. 32번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참 이렇게 계획의 내용을 보면 참 문제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요. 우리 건물 철거입니다. 철거는요. 철거 시기는 관리 처분 계획. 있을 때 철거합니다. 철거 시기는 다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지만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33번부터 이제 사업 시행 특례가 쭉 나오네요. 특례가 쭉 나옵니다. 또 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할 때 특례죠. 33번입니다. 1번 문제. 정비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이 사업비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 100분의 20입니다. 이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그 토지 등 소지자 중에서 민간 사업자가 할 때 하나 있습니다.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그래서 예치금 딱 나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할 때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민간 회사가 사업 시행할 때 사업 부도를 대비해서 100분의 20%로 지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지점은 30% 아닙니다. X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속에 사업 기간 동안에 구역 내에서 적용했던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맞습니다.
자, 또 3번에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가 보인다. 이렇게 할 때 학교 시설과의 어떤 수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감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점 맞습니다. 자, 또요. 이 주택 재건축할 때는 정비구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구역 지정할 때 심의를 다 해봅니다. 근데 정비구역이 아닌 것이 포함이 되었다 할 때 심사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심사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아닌 것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해당 지역 시군구에 있는 건축법에 있는 건축인의 심의는 그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번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받은 이후에 대지면적 10% 내에서의 변경사항은 변경신고사항이다. 그래서 경면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5번 또 맞습니다. 1번만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4번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게 또 무엇이냐, 이게 또 뭐네요. 그래서 또 어려운 사항이지만 항상 보시면 우리가 3번처럼요,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에 관한 사항들은요, 관리 처분계, 건물 분배해주는, 건물 배정해주는, 건물 배분해주는 그 세울 때 남는 벌에 대해서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거 포함 안 해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조합원 할당분 외에 일반 분양분이 포함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 자, 35번처럼 또 하나의 사업을 또 잘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요, 가로주택. 이 사업도 잘 정리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만을 가지고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사업은요, 요 사업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에 보시면 이 사업은요, 요 구역 안에서, 가로구역 안에서 보시면 보시면 토지를 소유하든지, 또는요, 건축물을 소유하든지, 또는 지상권자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죠. 요 구역의 위치 이벤트 참 중요하죠. 아까 봤지만 우리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이고, 또 보시면 4m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분의 2가 불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수가 단독만 있으면 10개, 공동은 20개 이상 합쳐서 20개 이상이 필요하다 등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도 주합이 사반한다. 주합 설립을 위해서 보니까 10분의 8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번지가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합이 하지만요,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정비 사업이 아니니까 정비에 관한 각종 어떤 계획 절차 등은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사업 시행 방식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 사업의 시행자 보시면 역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종전 가로구역을 확장하면 되죠.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2번 질문 구역의 요건 1만 미만 4m 이상 되는 게 3m까지는 좋은 3m 넘는 도로 있으면 안 된다. 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상이 아닙니다. X고 3번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정비 기본 계획 등에 포함이 안 된다 하고요, 조합이 하지만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 나왔죠.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5번입니다. 요 사업에 필요한 주민 설립 동의죠. 10분의 8, 3분의 2죠. 그래서 X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기존 주택수 이상으로 주택수 이상으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할 것이고 또 이종 일반 주거일 때 15층까지 청소를 허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층 X 15층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6번 저번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정비 계획 등은 구역 지정 하지 않는다 했었죠. 1번 한다. X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추진이 구성하지 않는다 했었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다. X 하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자, 합한 수는 20개 이상 있어야 된다. 20개 이상이 필요하다. 20개 이상 해서 보시면 X 10% 이상 X죠. 보시고요. 또 4번 가시면 건폐율 경사지에 위치할 때입니다. 경사지에 위치할 때 안에서 건폐율 규정을요, 2분의 1까지 감경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2분의 1 이 범위에서 경사지에 위치할 때 한해서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 그 다음에 5번이 기존 주택수 이상으로 공부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만 맞죠.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만에
참 많은 사항이 있겠죠. 재개발사업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알아두십시오.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합니다. 요 사업도 보시면 이 사업은 좀 열악하다라는 어떤 표현만 나와야 된다 하고요. 이 사업은 딱 보시면 다시 참 많은 사항이 있겠죠. 참 많습니다. 해서 조합 설립을 할 때 보시면 이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등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참 많죠. 사업식의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고 환지 처분 계획 방식도 있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들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때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뿐 아니고 이때는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감정원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가 다 있는 사업이죠.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조합할 때 사업할 때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임시 수용시설 등 설치 조치가 또 필요한 어떤 사업 중에 또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등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것이다. 할 때 보시면 요 할 때 보시면 주택 또 부대 시설, 복리시설, 건설 공급뿐 오피스텔 이것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할 때 보시면 이것들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안에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 보시면 단 전체금 가운데서 30% 예가 될 때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쭉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또 보시면 공동시행의 범위 다 나왔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자, 임시상가입니다. 임시수용이지 임시상가 딱 나면요. 상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일 때 임시상가 설치가 할 수 있다. 하지 요 임시수용이지 상가가 아니야. 상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X네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일 때 10분의 30%, 30%죠. 10분의 3 이상이 보시면요. 이 추진이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구역 지적 해제, 신참 해제를 할 수 있다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4번 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장소에서 한다. 그래서 어이 나왔죠. 5번 더 맞다. 이렇게 아시면 또 되는 그런 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38번 가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의 또 특징이 또 참 많겠죠. 참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따로 보시면 묻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니까 한번 다 훈련을 하십시오. 요 사업 딱 나오면 그죠?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장소로서 극히 열악하다 이런 표현 딱 나와야 되겠죠. 나오고요. 여기서의 토지 등 소유자를 딱 보니까요. 이때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요 구역 정해진 구역 안에서 보시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시장권자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하죠. 요 사업은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해 주는데 할 때 주민 동의 구하더라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과반수의 동의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수가 2분의 1 이하일 때 그렇다. 또 임대용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동의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일 때만 동의가 수용 방식이 아니면 동의 구하지 않는다 등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 보시면 긴급할 때는 또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때는 조합은 없다. 보시고요. 사업시행 방식이 보시면 스스로 개량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더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쭉쭉 또 많은 사항이 쭉 나오겠죠. 특히 보시면 채권 매입 업무를 면제를 해주고 채권 매입 빼줍니다. 내주고 또 뭐 있습니까? 보시면 토지 용도 지역을 바꿔줍니다. 원래 원칙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원칙인데 요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과 관리 처분 요 두 가지 방식이면 이제 3종 일반 주거 바꿔준다. 또 임대주택이 200호 이상 증가가 딱 되어지면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 등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자,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사업 시행할 수가 있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또 3분의 2 소유자 동의와 가만세 동의 어디야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있죠.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 요 안전진단 나오면 항상 뭡니까? 요 안전진단요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하는지 딴 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입니다. X.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 중앙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두 사업할 때 임시 수용 시설 등 설치 조치가 필요한 두 사업이죠. 그래서 보시면 4번 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하면요. 2종 일반 주거 하면 스스로 개량 방식과 어떻습니까? 환제 방식은 2종 일반 주거. 그런데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 일반 주거가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지금 수용 방식도 있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식까지 포함해서 3종 일반 주거됩니다. 또 확대해서 이해하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또 주택 재건축 사업이 또 나왔습니다. 재건축은 다 계속 하나요. 재건축 나오면 당연히 양호하다 합니다. 근데 사업 시행 방식이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하죠. 환지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말 X네요.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합니다. 환지 뭐 안 됩니다. 환지 안 돼요.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자 재건축사업 조합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명을 받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에서 맞네요. 2번 맞습니다. 맞아요.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게 아닌 곳이 포함이 됐다. 아닌 곳 포함이 되지만 그쪽에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1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X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겠지만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가지고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3주택 공부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만큼은 아니죠. 수만큼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 나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해서 보시고 5번 X입니다. 임시 수용 딱 나오면요. 재개발 사업과 주건 개선 사업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40번 갑니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 쭉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같이 본 문제 1번. 이 정비사업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건물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니까 세입자들 권리 보호 안 해줍니다. 대신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면 맞습니다. 2번 질문 금전 반환 청구를 땅 주인, 건물 주인이 돈이 없어. 그럼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자, 사업 시행자가 대신 지급하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법률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그냥 임시로 대신 해줄 뿐이지 지급한 다음에 다시 땅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부담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정형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임시로 대신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이 대위 변제할 뿐이지 정형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반환 청구를 다 하게 될 겁니까? 구상권을 행사를 다 합니다. 해요. 그래서 4번 또 X고요. 5번입니다. 지금 요 권리처분 계획 인가가 딱 있으면 건물을 다 철거하니까 지상권 기타 권리의 거주기간, 보호기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자, 권리 금등은 다 보호해주지만 그 자기들 보증금은 다 보호해주지만 이 거주기간, 기한 계약기한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41번을 가보시면 기타 틀린 사항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보시면 임시수용시설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네요. 2번입니다. 이 임시수용이 필요할 때 인근에 있는 국가나 지방이나 공공단체나 개인의 그런 토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한다 합니다. 사용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은 거부 못합니다. 개인은 거부한다 하면 강제 일시 사용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재입주하는 분들 채권 매입을 면제해 줍니다. 적용한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X가 되겠네요. 자, 4번, 5번은 금방 보셨으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41번을 또 가보십니다. 자, 조합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랍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네요. 자, 이제 조합들을 통해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습니다. 당연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할 때 정비사업은 다 낡은물 몽땅 다 철거한다가 원칙이죠. 철거한다. 하지만요, 말짱한 건물이 보인다면 일부 건물 존치 결정, 일부 건물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해당 존치거나 리모델링 할 건물에 동의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가 집합 건물에 할 때 집합 건물일 때는 구분 소재 수의 3분의 2 이상과 연면적 3분의 2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문장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2번, 3번,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3번은요, 또 맞네요. 자, 우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됐다. 변경일 때 변경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주택 건물이 바뀐다 하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각 주민 공동생활시설, 각종 복리나 부대시설이 위치가 안 바뀌면서 면적이 크집니다. 그러면 주민 복리에 도움이 돼. 이건 변경인가 필요가 없다. 사후에 통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보시면 3번 질문 보시면 위치가 안 바뀌면서 규모가 커진다 할 때 변경이 필요 없어. 위치가 바뀌면 상가가 오는 앞에 있는 동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상가가 있을 것으로 계획했는데 옮겨간다. 반대가 많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바뀌면 변경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좀 맞네요. 위치가 안 바뀌면 상가나 어떤 부대시설 위치가 안 바뀌면
안 바뀌면 변경사항, 이제 위치가 바뀌면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임시 수용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 등 할 때 보시면 국가 땅을 썼다 할 때 공짜로 준다 했었죠. 그래서 4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바꿔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 업무가 있습니다. 지었다 할 때 이건요 항상 우선 인수하면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합니다. 공사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자, 우리 하위법은 참 근형이 참 많죠. 많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다 하는 생각 못합니다. 자, 43번 43번 기타 조치다 틀려서 무엇이냐 하면요. 또 나왔습니다. 임시 수용시설 1번이죠. 1번 지금 보시면 임시 수용시설 등 조치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개발사 두 사람만 그럽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요 임시 수용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다 할 때 국가나 지방은 사용 방법이 확정이 되어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죠. 개선 사업 할 때는 채권 매입은 빼주죠. 그래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3번 X네요. 해서 보시고 역시 4번, 5번 계속 나왔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이거.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44번. 계속 했던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45번을 가볼게요. 또 특례 나옵니다. 자, 우리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것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부하지 못한다 해서 1번 지금 맞네요. 맞습니다. 자, 몽땅 다 철거하지 않고 일부 건물 존치 등 결정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네요. 3번 보시면 자, 재건축이죠. 재건축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재건축할 때의 동의 뭡니까? 재건축할 때 보시면 단지 안에서 전체 단지의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어떤 동의 필요하고 개별 각 동에서는요. 구분수의 가반수의 동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딱 있는데요. 자, 전체 단지에서의 동의는 사산사삼 다 동의비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개별 동의 다 동의를 계속합니다. 하다가 한 개의 동의 딱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이 경우에 요 반대하는 동 설득도 싫답니다. 그러면 빼버리냐. 요쪽을 토지 분할, 빼버려. 요쪽만 가지고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하게 해줍니다. 이때 이 토지 분할 청구는 법원한테 청구한다. 청구만 딱 되어지면요, 이제 확정이 안 되어도 이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 시행가 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4번 질문 맞는 말 되겠죠. 해서 보시고 자, 이 사업자 수용권입니다. 수용권. 그 사업 인정으로 보낸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 것이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자, 5번 질문에서는 주건 개선 사업구간 용도제 바꿔준다 해서 원칙은 제2종 일반 주거인데 그 사업 시행 방식인 수용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주입니다. 2종. 그래서 5번 질문 X인 것이죠. 보십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이 문제가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 사업 시행의 어떤 특입니다. 틀에서 무엇이 한번 해요. 1번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조합 설립의 동료권 충족을 위해서 필요할 때 단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했습니까? 했을 맞죠? 분할되어 나갈 토지 면적을 건축법에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된다 해도 청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있다. 없다. X 있습니다. 해서 X네요. 그래서 보시고 요 토지 분할 청구는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맞죠? 그러면 청구가 딱 되어지면 확정이 안 되어도 그 부분 빼버리고 이제 조합 설립 같은 걸 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관리 처분 계획이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이거는 뭐 창이 바닥 털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